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구일보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조정 대상 지역 심의 카운트다운, 그리고 규제 해제, 부정 기류 감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달라는 전국적인 요청이 있는 가운데 규제 지역 해제, 부정적인 기류 감지. 이 어제 저녁 8시에 나왔어요. 뜬금없이 8시에 나온 뉴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 문제,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구만 해제해 줄 수가 없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보고 몇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럼 대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지난 5개월간, 지난 6개월, 7개월 한 3% 정도 떨어졌어요. 최근 3개월간 한 1% 정도 떨어졌어요. 얼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몇 %인가요? 물가 상승률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남을 만큼 규제 지역은 해제 요건은 다 갖춰졌다. 하지만 또 얘네들이 하는 말 있죠. 주정심의 열매 하는 말, 풍선 효과 또 이게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면은 하지 않겠다. 마지막 그런 게 있어요. 정량 조건, 정성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더라도 결국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좀 쟤들도 눈치를 깠겠죠. 좀 속된 말인가요? 눈치를 깠겠죠. 네. 해제 요청 속에 심의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해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심의 권한을 달라.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제 특별방송에서 좀 다뤄드렸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쉽지 않을 거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고 있는 규제책이라는 것이 더 가진 자 중에서 훨씬 많이 가진 자, 그들을 위한 해결책, 그들을 위한 세금을 종부세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대책은 있었지. 지금 사실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많잖아요. 가격이 안 오르는 바람에 잔금 마련부터 시작해서 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밑바닥에 있는 민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가게들이 많은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목요일 소폭 증가하는 날 대략 32,000건 정도의 매도 물량.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적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한 12,000건 12,000건대에 있던 것이 31,000건까지 올라왔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 물량 소폭 증가해서 8,500건. 제 예상치보다 대략 한 1,500건에서 2,000건. 그러면 그 많던 전세는 다 어디 갔냐 했더니만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찾아보니까 나중에 1,000건 정도가 월세로 거래되었어요. 예년보다 더 많이. 요거 나중에 월세 차트 보여드릴 때 한번 저 뒷부분에 있어서 그거 월세 나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된다는 말이죠. 한 1,000건 정도가 월세로 더 거래되었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물량 더 증가하고 있다. 월세 물량도 예전에 그 늘어나는 기울기보다 더 뭔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그래서 잃어버린 저 1,500건의 달하는 물량들에 대한 열쇠는 여기쯤에서 풀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체 임대 물량 12,500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추세만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숫자 잘 안 보이시죠? 숫자는 제가 웬만하면 읽어드리고요. 그 추세, 이 빨간색 선만 보더라도 늘어나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투자의 타이밍을 재보는데 약간의 참고는 되실 것 같습니다. 거래량 32건, 굉장히 적은 거래량입니다. 이거 거래량 다시 2월 수준의 거래량. 1일 신고되는 것은 그 정도예요. 5월 14건, 앞으로 거래일수 남은 날짜는 11일 동안 11일이지만 마지막 한 5일 정도는 거래가 진짜 한 5건 되기도 힘들어요. 평균 한 4건, 평균 4건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남은 날수 6일 중에서 하루에 한 10건씩 하면 60건, 한 65건 정도 거래된다고 하면, 65건 거래되면 4월, 5월 거래 동률. 근데 약간 더 넘었을 것 같아요. 5월의 거래가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팔려고 오만 발악을 다 하고 지인한테도 팔고 직거래도 하고 이렇게 숫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늘어나는 수준이 미미하다는 것. 6월의 거래량, 전년 동월의 자료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때 거래량이 지금보다 더 많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 두산 리브데너스 한 15% 정도 하락했는 거래한 게 보이고요. 수성 알파시티 동아IC 이것도 한 20% 정도 하락, 15% 20% 하락, 이런 거래들 최근 2년간의 신고가 고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롱 하늘채 2단지 48평형의 신고가 나왔어요. 2,500만원 정도 오른 거래가 하나 보이고요. 대천동 삼정 그린 코아 포레스트 112제곱미터 요거 42평인가요? 42평쯤 되는 것 같은데 7억. 이 7억이라는 금액이라 요 평형이랑 비교해 본다면 월배 삼정 84제곱미터도 이 가격 이상 했었잖아요. 분양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이 가격 이상 했었어요. 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거래 가격이네요. 월성동 월성 이편한 세상, 요것도 월성 이편한 세상도 34평형 보면 최고가 7억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한 15% 정도 하락했는 게 보이고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도 7억 이상, 웬만하면 다 7억권 30평형대 좀 인기 있는 지역들, 좀 어느 동네를 좀 대표할 만한 지역들은 거의 7억을 찍었던 것이 5억대로 거의 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월배 삼정 요 관련해가지고 분양권 관련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실시간 방송 갑자기 해서 한 50분 정도 오셔서 보셨어요. 지난주에는 토요일날 방송하는데 한 200분 정도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분양권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인상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체감되잖아요. 22년 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23년, 24년. 제가 볼 때 24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2023년 말까지 꼭지를 찍고 그때부터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아마.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도 분명히 낮아질 거예요. 근데 이 버블이 일정 수준 좀 꺼져 가는 느낌이 들 때쯤 되면 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시기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 금리가 높을 것이다. 금리가 집단 대출을 받아서 마지막 잔금 대출 뭐 이런 거 할 때 되면은 아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부분 좀 우려스럽죠. 뭐 5년 고정, 3년 고정, 뭐 어떻게 받든지 간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상당히 맞죠. 그래서 저때 좀 입주를 앞둔 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게 니 그 분양권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지인도 아픔을 겪고 있는 지인도 있고 굳이 뭐 그 사람들의 뭐 상처를 들춰낼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어떤 해결책, 금리가 올랐을 때라든지 어떤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셔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대구 이시아 벌리스 더샵 3차 20% 정도 하락한 것도 눈에 띄고요. 월성 화성타운, 이거 가격, 월성 화성타운, 이거 야봤지. 이름, 위치가 잘 기억이 날 듯 안 나서 그냥 지나갈게요. 볼리 롯데캐슬 2차, 이것도 거의 6억 가까이 찍었던 것도 거의 30% 가까운 하락. 이 4억 5백이면은 2020년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던 무렵에 이 광풍이 몰아치려고 할 때 그 가격 정도. 어떤 사람들은 뭐 2019년 가격도 벌써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격으로 온 것은 정말 한 200~300건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그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2020년 초반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제법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곽 지역들도 한 10%씩 그 이상도 하락하는 건들이 보이네요. 금호소단 다음 이건 지나가고요. 좀 낙폭이 큰 것만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2단지 31평형 3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800으로 떨어지면서, 여기 웬만하면 이 진짜 이 집주인들, 제가 요거는 오른쪽에 최고 매매가, 최근 매매가가 거의 최저가가, 근래 들어서는 최저가가 될 확률이 좀 높죠.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전세 가격,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숫자는 잘 안 보셔도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저 아파트도 깡통 아파트가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이거 제가 이 묶음을 만드는 것을 거의 한 1월 달부터 거의 묶어서 안내를 계속 드렸지 싶어요. 이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큰 파도는 좀 피해 가야 됩니다.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 온몸으로 다 받고 있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간밤에 뭐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고 코인이 붕괴되고 이 현상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
이 미국에서 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 때 자고 일어나면 나스닥이 막 오르고 나스닥이 오르고 막 천스닥 뭐 만스닥 뭐 만천스닥 만이천스닥 이렇게 노래를 한 17,000스닥까지 거의 근접했었나요? 거기까지 근접했던 것이 지금 다시 만천인가요? 만천 이 정도 수준까지 붕괴되는 시간은 짧더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주식시장이 먼저 붕괴된다. 그 다음 순서로 꼽는 것이 부동산이다. 요렇게 꼽아요. 요렇게 꼽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좀 이게 낙폭이 맞죠. 부동산 오를 때 정말 1년, 2년 오를 때 그 아주 이 행복한 시간을 아주 잘 즐겼었는데 떨어지는 건 너무 순식간에 떨어져서 이게 언감생심 이거 진짜 실감이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느낄 정도, 실감을 정말 못 느낄 정도. 그렇지만 그것이 그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낮은 부분도 20% 이상씩 떨어지는 것들 제법 많이 보이는 하루네요. 건당 거래대금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건수가 하나 있지만 이 하락 추세가 멈추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5월의 거래량 4월과 거의 정말 동률을 이룰 것 같고 6월의 거래량은 확실히 적은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중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실거주로 꼭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셔야 되는 분들은 더 좋은 가격에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파시는 분들 그래도 손해는 아닌 상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6억 이상 거래량 가뭄에 폭나듯이 정말 너무 많이 적네요. 6억 이상 거래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분양권 2건, 신고가 1건, 신고가 50%예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1억 6천이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이 층수도 기존 6억에 거래되었던 것이 21층이었거든요. 방금 거래된 것은 22층이 4억 4천, 1.6억이 녹아버리는 1.6억. 이 마음속에 있던 1.6억이 녹아버렸을 때의 그 충격. 이게 또 오를 때 이렇게 올랐잖아요. 야금 오르다가 활처럼 확 휘어 올랐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 요런 현상들. 요거 미스키 모멘트 무슨 차트 뭐 그런 거 나오는데도 보면은 요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그림. 자, 전세 거래량 44건.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신고가는 한 10건 10% 정도 되고요. 억 단위로 하락했는 두산 리브더 제니스, 레미안 수성, 신고가도 나왔어요. 빌리브 버머 2차, 빌리브 버머 2차 맞죠? 6억까지 전세 거래. 그러면 요 6억까지 거래되었으면 매매가는 한 13억 정도, 곱하기 2 플러스 한 1억 정도 하면은 거의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도 1억 단위로 떨어졌고요.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도 4억짜리 매물이 보이네요. 4억짜리 거래건이 보이네요.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값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세 가격도 3억 후반대에 보이네요. 억 단위로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만천 우방타운 1단지 2억 가까운 하락. 만천동 우방타운 1단지 마찬가지로 2억 가까운 하락. 이 장난 아니게 하락이잖아요. 이 2억을 준비하시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위기에 닥칠 분들은 2주택 이상 되어서 전세금 반환 대출 안 나오는 경우, 처분 조건으로 받기도 싫고 애매한 경우에는 내년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대책은 올해 1억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아놓고 내년 초에 또 1억을 받는 거. 이게 근데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년마다라고 했는데 이 텀이 온전히 1년이라면 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세입자 잘 붙잡아서 역월세로 요 차액분만큼 목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목돈이 없다면은 역월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위기는 넘겨라. 일단 위기는 넘기시라. 또 2년 3년 지나면 또 좋은 세월이 또 다가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위기는 무조건 넘기고 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 단위로 하락했는 건수가 3건, 4건, 하나, 둘, 셋, 넷, 5건. 용산 롯데캐슬 84제곱미터가 2억 8천. 이게 심각한 충격이죠. 전년, 이거 최고 전세 가격은 5억까지 갔었어요. 그게 2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신축이 막 2억 후반, 3억 초반, 2억 후반이니까 이 구축들, 입지 괜찮은 구축들도 가격이 덩달아서 좀 제법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억 단위로 하락하고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갈게요. 4건, 5건, 6건. 확실히 좀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제가 오늘 빠뜨렸네요.
매매 실거래 지수는 지난주와 똑같았고 전세 실거래 지수는 지난주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웠어요. 그 내일 차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전세 매물들 왜 그렇게 더 많이 사라졌을까 보니까 이게 월세로 전환되어서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모습, 이거 올라가는 추세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 계속 회의감이 듭니다. 전세 거래량도 뭐 특별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지만 3억 초반대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3억 초반에 있던 물건들이 2억 후반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 비율은 10% 정도는 그래도 계속 지지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듯한 모양이 보입니다. 월세 거래량 32건인데요. 많은 거 아니에요. 요 아래에 있는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 늘어나는 거래량을 표시하는 요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요 차트를 만들다가 요 숫자를 대보니까 대략 1000건이 돼요. 야, 근데 사라진 전세물 매물 1000건, 요거 월세로 좀 많이 거래되었구나, 요런 느낌 가지고 그냥 숫자 짜맞추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또 자꾸 무슨 궁리를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평균 월세 가격 누군가가 계속 높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뭐 세입자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니까 집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월세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높아요. 전년 동월 대비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요, 보증금이 낮아졌어요. 사실 월세 비율, 월세 금액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뭐 보증금 3천에 월세 뭐 한 120 정도 산다면 요 아파트 가격은 대략 한 5억쯤 하나요? 5억쯤 하는 아파트의 모습이 대략 요 정도. 그럼 전세 가격은 2억 8천. 전세를 2억 8천에서 한 3억 2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래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 월세입자의 부담이 전세입자의 부담에 비해서 높은 건 맞아요. 사람들이 전세가 올라가면서 월세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전세가 떨어지지만 금리가 올라가서 월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좀 말이 전부 다 뒤죽박죽이긴 한데, 올해 월세 금액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